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 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시다시피 시진핑 중미 공동이익 분쟁보다 크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바로 11시 30분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면서 추가적으로 바로 보시다시피 시진핑 대만 문제 잘못 다루면 미중 충돌할 수도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대우건설이 최근에 올라왔었던 것은요, 바로 이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여기다 더해서 어떤 것까지 같이 있겠다,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전부터 일정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재건의 이슈에 있어서 사실상 어디가 바로 이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것은 그 뒷배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잘 성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 이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재건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7%대의 반등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 더해서 제가 이전부터 영상에서 계속 바로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투자 경고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대우건설이 조정을 보여줬었던 그 기간이 정확하게 바로 무엇이랑 겹칠 수밖에 없었다,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부터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봤을 때는 바로 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본값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자, 최초 판단일이 바로 5월 14일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최초 판단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나도 티나게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켜버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자, 오늘 바로 상한가가 얼마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상한가가 37,600원으로 찍혀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시다시피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가 얼마였었냐면요, 17,150원이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티나게 주가를 상승시키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투자 경고를 수년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제를 못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로그램이 티가 나지 않게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주면서도 큰 금액을 질러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계속 남몰래 사모으고 있었던 바로 이 프로그램 측에서 오늘 너무나도 과하게 돈을 질러봐준다라고 했을 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장대 항목으로 상한가로 마감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야금야금만 보여주면서 추세 반전을 보여주고 있었던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이 쏟아져 들어오려고 치니까 바로 이렇게 밀어버렸었던 상황까지도 연출이 됐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금 구간에서 내가 이 대우건설 나 이런 부분에서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전부터 잘 들고 있었는데 대우건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지지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상승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말로 미친 폭등 흐름 한 번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 시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에 바로 이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폭등 흐름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건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분들이 거의 27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영상을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을 이렇게 윗골이 달리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순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속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진핑 미중 경제무역 협상팀 어제 긍정적 성과 도출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바로 보시다시피 1시 35분에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짚어봐드린 것처럼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이어서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란을 타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자체가
이미 그전부터 같이 만나기로 했었던 미국과 중국인 상황에서 그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끌고 가려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관세 협상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어떤 부분에서 수세에 몰렸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냐면 미국 대법원 측에서 이렇게 관세 가지고 그만 장난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란을 타격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토대로 바로 이 미국과 중국에서의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 줄 수가 있다고 하면요. 이란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빠르게 다시 한번 확산되면서 보시다시피 중동 재건 기대감 13년 만에 대형 사이클 오나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던 상황인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제에너지기구가 집계한 중동 에너지 시설 복구 비용은 총 250억 달러 즉 약 하나로 따졌을 때는 36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10년에서 2014년 중동 플랜트 붐과 맞먹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는 내용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건설사가 재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대우건설이 시공에 참여했었던 부분이 명백하게도 써져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평화 분위기로 잘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차트를 길게 당겨놓고 봤을 때 앞전에 있었던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가 29,850원이었다라는 점과 그 구간이 돌파되고 나자 지금 지지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백하게도 확인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선은 죽어도 안 깨집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절대 방어선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우리가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히려 더 그 깨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범위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을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로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라운드 피겨 자리 4만원 구간을 살짝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보여줬었던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운드 피겨 자리라든지 지지선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짝 넘어가는 케이스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케이스인데 제가 이전에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께는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살짝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케이스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짚어봐드렸던 만큼 실제로 3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우건설 제가 왜 그렇게까지 최근에 파란색 선 라인에서 분명하게도 지지가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21선이 겹쳐있는 자리자 최근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역사적 신고가가 이전에 있었던 구간까지도 다 겹쳐있는 구간이 바로 이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전에 바로 이 원익홀딩스라고 하는 종목과 대우건설이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바로 이 구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뚫고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구간을 명백하게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줘놓고 급락이 연출되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여기서의 지지를 명백하게 보여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 지지라고 했는데 왜 깨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구간을 철저하게 매수 관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던 바로 원익홀딩스면서 원익홀딩스도 제가 이때 당시에 매수 타점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 원익홀딩스도 앞전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쏟아내는 매물을 그냥 꾸역꾸역 받아 먹어 올라갔었던 이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파동이 대칭으로 튀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들이 엑시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전에 물려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본전을 줘가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스트레이트로 튀어서 올라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줬고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버텨봐주고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상승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바로 이 5,000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하면요 4만원 찍고 나서 그러니까 35,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3만원 구간까지 눌렸다가 또 올라간다고 했을 땐 65,000원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일단 보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빠르게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대우건설 제가 이렇게 낙폭이 나오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한번 눌릴 수가 있겠다, 바로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눌릴 수가 있다는 구간을 바로 이런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게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냐면 2주 전에 4,3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는데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 뺄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 구간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여러분들께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로는 약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대우건설 트레이더 K라는 사람은 올라간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분명히도 이런 부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그걸로 모자란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3월 20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던 대우건설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3월 20일 날 3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이 박수 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리고 나서 대우건설이 그 이후로 실제로 20% 가까운 조정을 보였었던 상황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드렸어야지만이 완벽한 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4월 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실제로 대우건설 돌아나가기 이전에 제가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만 마찬가지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요, 이거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장대 양봉을 그려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날짜가 바로 4월 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실제로 상한가 캔들이 출현을 해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아무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우건설 주주님이시니까 저한테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급락이 연출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면서, 여기서는 매도 타점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 안내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됐었던 3월 4일 이후로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이렇게 5일선 위를 올라타줬었던 날짜가 3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매수 타점을 최초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10일 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영상에서도 짚어봐 드렸지만 3월 20일에는 대우건설 매도 타점을 18,900원 영역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매수한 다음에 매도 타점 가져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재매수 타점을 좀 가져갔었는데, 그날이 바로 4월 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4월 3일날 대우건설을 16,82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드렸었던 구간은 31,100원대 영역에서 5월 6일날 투자 경고 4일 차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대우건설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진행되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앞전처럼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을 보게 되시면은 바로 이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공유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 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000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5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구간에서도 이 상승 파동 자체가 1파, 2파, 3파, 4파가 나눠져서 나오면서 5파동까지 진행되고 나서 A, B, C 파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예상을 해봐드렸긴 하지만 우리가 이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들 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해제시켜놓고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대우건설처럼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특히나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패턴입니까? 여러분들 왼쪽 어깨 만들어 놓고 머리통 만들어 놓고 오른쪽 어깨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정말로 많이도 연출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서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까봐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현대차라고 하는 종목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는 두 번이나 그렇게 역회된 숄더가 떠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었던 현대차면서 이 구간에서는 새만금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보시다시피 두 번째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현대차이면서 자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무섭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당시에 왼쪽 어깨를 만들어 주놓고 나서 다시 한번 머리통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세력들이 철저하게 개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가 왼쪽 어깨는 확인을 했고 머리통 부분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슬금슬금 만들어줘 놓고 나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 바로 투자 경고 해제시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빵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승 파동 자체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해 놓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줬다라고 하면요. 이 대칭으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가격은 바로 이 65,000원 구간까지 대칭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놓고 대응했을 때는 바로 이 5만원 구간에서의 돌파 후에 지지를 해지는지 계속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5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